2026년 1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 백악관 집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는 장면에 환호하며 이제 미국이 중동으로 갈지 아시아로 갈지 떠들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손가락은 전혀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곳은 뜨거운 정글이 아니라 영하 40도의 살벌한 추위와 거대한 빙하로 뒤덮인 땅, 바로 그린란드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땅덩어리 넓히려는 부동산 업자의 욕심처럼 보이시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판의 흐름을 완전히 놓치고 계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건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의 머리 위에 난공불락의 유리막을 씌우는 이른바 북극 금동 전략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정리하자마자 이 얼어붙은 땅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 어떤 충격파를 던질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지식의 최전선에서 복잡한 국제정세를 현미경급으로 파헤쳐드리는 오싹한 경제입니다. 요 며칠 경제의 무거운 주제만 다뤄서 환기도 할 겸 오늘은 트럼프의 가장 대담하고도 위험한 도박, 그린란드 인수작전의 모험을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진짜 돈의 흐름은 지금 북극해의 얼음 밑에서 꿈틀대고 있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베네수엘라 문제로 전 세계가 시끄러운 와중에 그린란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여기에는 트럼프식 멀로주의의 확장이 깔려 있습니다. 멀로주의가 뭔가요? 쉽게 말해 미국 앞마당인 아메리카 대륙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외부 세력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언이잖아요. 베네수엘라 작전의 성공은 미국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줬습니다. 남쪽 앞마당을 청소했으니 이제 북쪽 뒷문을 잠글 차례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평면지도 말고 지구본을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면 소름 돋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쏜다면 태평양을 건너올까요? 아닙니다. 가장 빠른 길은 북극해 상공을 가로지르는 겁니다. 즉 북극은 현대전에서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 고속도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대한 섬이 하나 있죠.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린란드를 그저 덴마크의 자치령, 빙하로 뒤덮임 쓸모없는 땅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다릅니다. 적의 미사일이 우리 집 지붕을 지나가는데 정작 우리는 마당 끝에서만 보초를 서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뚫릴 수밖에 없겠죠. 그린란드는 바로 그 지붕 위에 세워진 감시탑이자 요격기지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린란드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건 적의 미사일이 정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미리 탐지하고 박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동맹국인 덴마크 땅이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에요. 덴마크가 중국 자본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러시아의 압박에 굴복하는 순간 미국의 북쪽 하늘은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남의 손에 맡기느니 차라리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트럼프가 구상하는 금돔, 즉 북극 금돔 전략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금돔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마치 거대한 유리돔이 미국의 머리 위를 빈틈없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구상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적의 미사일이 미국 땅에 발을 붙이기도 전에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완벽한 방어막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그 방어막의 중심이 그린란드여야 할까요? 이건 지구의 생김새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평면 세계 지도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한참 건너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지구본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나 중국의 베이징에서 워싱턴 DC를 향해 핵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은 태평양을 지나는 게 아니라 북극해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옵니다. 이게 가장 짧은 경로, 이른바 최단거리 비행선이거든요. 그린란드는 바로 그 경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그토록 강조하는 돈과 자원 이야기, 즉 1100조 원의 노다지 전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단순히 커다란 부동산이라고 부를 때 그건 절대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1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체감이 되시나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에 가까운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금 저 차가운 얼음 밑에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오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예요. 요즘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게 정확히 왜 내 주머니 사정과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자 현대 문명의 심장 판막 같은 존재입니다. 양은 아주 적게 들어가지만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탈 전기차 배터리,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 정밀 유도 장치까지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타민의 공급망을 현재 누가 꽉 쥐고 있느냐? 바로 중국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8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설계하고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갈 핵심 광물을 중국한테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이건 안보가 아니라 굴욕입니다. 만약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히토류 수출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공장이 멈추고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올스톱되는 그야말로 경제적 핵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하가 녹으면서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광맥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그린란드 남부에 있는 탐브리즈나 콴네페트 같은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히토류 매장지로 꼽힙니다. 덴마크 지질조사국 자료를 보면 그린란드에 묻힌 히토류만 약 3,6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전 세계 수요를 수십 년간 충족하고도 남을 양이에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2026년 현재 미국의 크리티컬 메탈스 같은 기업들이 그린란드 탐브리즈 프로젝트의 공급 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생산량의 75% 이상을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선점해버렸어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정리하자마자 그린란드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맞설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그린란드라는 걸 본능적으로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법안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더 무서운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니켈입니다. 여러분, 니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냥 동전 만드는 재료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니켈은 2차 전지, 즉 배터리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중에 핵심 자원이에요. 지금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이 1년에 30만 톤 정도인데 그린란드 한 곳에만 190만 톤이 묻혀 있습니다. 이건 전기차 전쟁에서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들이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치트키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얻은 석유 패권에 더해 그린란드의 히토류와 핵심 광물 패권까지 한 손에 거머쥐려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미국은 향후 100년 동안 전 세계 에너지와 첨단 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북극 실크로드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북극해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이번 여름부터 중국과 유럽을 잇는 북극 항로가 정기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거든요.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것보다 시간이 절반이나 단축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가 자신들의 북극 실크로드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중국 자본이 그린란드의 광산들을 하나둘씩 사들인다면 미국의 머리 위에서 중국 선박들이 히토류를 실어 나르고 북극해를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휘젓고 다닌다면 트럼프에게 이건 악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중국이 깃발을 꽂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토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냥 광산 개발권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땅 전체를 사려고 난리야? 이게 바로 트럼프의 현미경급 디테일이 빛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개발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환경 규제니 노동법이니, 그리고 무엇보다 덴마크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속도가 안 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당장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의 공급망을 100% 자급자족 체제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 혹은 그에 준하는 직할령으로 만들어야만 자기 마음대로 속도전을 펼칠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자원 인질극에서 벗어난 유일한 비상구가 미국 손에 쥐어지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트럼프가 이 땅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의 반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 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매물로 나온 땅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죠. 그렇다면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는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단순히 군대를 보내서 점령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파격적인 거래의 기술을 선보일까요? 트럼프가 덴마크를 압박하기 위해 준비 중인 히든 카드, 그리고 그린란드 자치정부를 흔들기 위한 고도의 심리 전략이 펼쳐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한 편의 첩보 영화와 같아요. 잠깐 여기서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생포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그린란드로 향했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을 주목해야 해요. 그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죠.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설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 이건 사실상 덴마크를 향한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안 판다고 해도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가져가겠다는 엄포죠. 하지만 트럼프는 무작정 총칼을 들고 들어가서 점령하는 하급 전략가는 아닙니다. 그는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드는 거래의 달인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록 그랜트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덴마크가 매년 그린란드 자치정부에 퍼붓는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현재 덴마크는 그린란드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조 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린란드 입장에선 이 돈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덴마크 경제도 요즘 예전만 못하거든요. 자국민들 복지 챙기기도 바쁜데 저 멀리 있는 얼음 땅에 매년 1조 원씩 쏟아붓는 게 덴마크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트럼프는 이 지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듭니다. 덴마크야, 너희 매년 1조 원씩 버리느라 힘들지? 그 짐을 우리가 대신 짊어질게. 아니, 아예 우리가 그 10배로 줄게 라고 말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께 매달 용돈 타 쓰는 대학생 자취생에게 재벌 회장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부모님 눈치 보면서 푼돈 받지 말고 나랑 계약하자. 내가 지금 받는 용돈의 10배를 주고 네 방에 최첨단 컴퓨터랑 보안 시스템 다 깔아줄게. 대신 그 방 옥상에 내 안테나 하나만 설치하자. 여러분이 그 자취생이라면 이 제안 거절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덴마크 밑에 있느니 차라리 미국이랑 손잡고 확실하게 독립하자라는 여론이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독립 열망에 아주 교묘하게 불을 지르고 있어요. 트럼프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이른바 코파, 즉 자유연합협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린란드를 미국의 완전한 영토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국방과 외교권은 미국이 갖되 내부 통치는 그린란드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방식입니다. 팔라우나 마셜 제도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푼돈 보조금보다 훨씬 큰 천문학적인 경제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받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미 루이지애나 주지사 랜드리를 그린란드 특별대사로 임명해서 이런 밑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린란드 자치정부 수반에게 트럼프가 전화를 겁니다. 이봐, 덴마크한테 푼돈 받으면서 눈치 보지 말고 우리랑 손잡자. 내가 너희 섬에 최첨단 공항 5개 지어주고 히토류 수익의 절반을 너희 주머니에 꽂아줄게. 대신 우리 우주군 기지만 좀 더 크게 짓게 해줘. 그런데 여기서 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토 동맹국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독일 총리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강탈하려 한다며 비난 성명을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의 대답은 아주 차갑고 명쾌합니다. 그럼 너희가 북극해에서 러시아 핵잠수함 막아줄 거야? 너희가 중국의 자원 독점 막아줄 거야? 못하잖아. 그럼 빠져. 자기들은 방어 능력도 없으면서 명분만 내세우는 유럽 국가들을 향해 트럼프는 국가 안보라는 압도적인 실리를 밀어붙이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땅을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지형도가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에요. 만약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로 완전히 들어온다면 중국이 쥐고 흔들던 히토류 가격은 폭락할 것이고 우리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중국 눈치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미국의 이 거대한 골든돔 밖으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트럼프는 돈줄 끊기와 독립 부추기기라는 이중 전략으로 덴마크의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덴마크에게는 관세라는 채찍을, 그린란드 주민들에게는 독립과 막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당근을 동시에 던지고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끌어내릴 때 보여줬던 그 무자비한 효율성이 이제 북극의 얼음 위에서 재현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일상에 어떤 공포와 기회를 가져올지 이제 후반부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이 거대한 도박은 과연 성공할까요? 만약 성공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이 영상의 시작에서 던졌던 질문, 왜 하필 지금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정리해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샀을 때 당시 미국 사람들은 그걸 두고 세워드의 바보짓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를 왜 사느냐고 욕을 퍼부었죠. 하지만 지금 알래스카 없이 미국의 안보와 에너지를 논할 수 있나요? 어쩌면 훗날 우리 후손들은 2026년의 이 그린란드 인수작전을
트럼프의 신의 한 수라고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집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이라는 까다로운 집주인 밑에서 희토류라는 월세를 비싸게 내며 눈치를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집주인이 북극에 거대한 창고를 짓고 이제 월세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선언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왜 힘들었나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건 만들 재료를 쥔 중국이 시도 때도 없이 목줄을 쥐고 흔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통해 이 목줄을 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옵니다. 미국의 거대한 자원 우산 아래로 들어가서 중국의 자원 인질극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우려가 되는 건 대한민국 현 정부의 친중 성향이 이 거대한 지정학적 기회를 놓치게 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국익과 미래를 위해 트럼프의 이 대담한 움직임에 같이 올라타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맹국 땅을 뺏으려 한다며 비난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냉정한 국제정세의 세계에서 명분보다 중요한 건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실리입니다. 미국이 북극에 금돔을 씌우고 자원 패권을 장악하는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중국의 자원 노예로 남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베네수엘라의 정글부터 그린란드의 빙하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거대한 지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린란드는 더 이상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머리 위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이자 북극 금돔의 심장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걸 우주 공간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전략 요충지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건 1100조 원짜리 노다지 전쟁입니다. 중국이 쥐고 흔드는 희토류 패권을 뺏어오고 우리 기업들의 손통을 틔워줄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이곳입니다. 세 번째, 트럼프의 협상술은 이제 시작입니다. 덴마크에게는 관세라는 채찍을, 그린란드 주민들에게는 독립과 막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당근을 던지며 그들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다. 결국 실리가 명분을 이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가 정말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나 직할령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럽과 중국의 거센 반격에 막혀 좌절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분석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강한 한미동맹과 튼튼한 자원 공급망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자,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고 오싹한 진실을 파헤치는 유일한 동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강한 한미동맹과 튼튼한 자원 공급망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